지난번 영상까지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덧셈과 뺄셈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그 곱셈을 이제 공식처럼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3 때 보셨던 곱셈 공식에서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많이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있죠. 곱셈 공식 변형까지, 변형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것까지 하시면 이제 곱셈에 대한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곱셈은 2, 3, 4챕터에 걸쳐서 좀 길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곱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지수 법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잠깐 상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수에 관한 그 법칙이죠. 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다항식의 곱셈은 실제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중3 때 했던 것의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요.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덧셈에 대한 성질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곱셈에 대한 성질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수분해 같은 분배법칙 요거 하나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항식의 곱셈 중에 첫 번째 개념인 지수법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합니다.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mn이 자연수입니다. mn이 누구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입니다. 지수가 자연수예요. 지수가 자연수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실수 전체를 밑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거듭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의 5제곱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2를 5번 곱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5번 곱했기 때문에 여기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1 때 다루는 지수법칙까지는 지수가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를 몇 번 곱했죠? 3번 곱했죠. 여기 2를 몇 번 곱했죠? 4번 곱했죠. 그럼 2를 3번 곱하고 4번 곱했으니까 합치면 2를 모두 그죠? 3번 하고 4번이니까 7번 곱한 거죠. 그래서 2의 7제곱 됩니다. 그래서 a의 m 더하기 n.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법칙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요 방향 가는 것 말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는데 그럼 이게 a가 n이 일단 나누기니까 분모로 가고요. 이게 분자로 갑니다. 여기서 파생이 세 가지로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만약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 2가 3개 있고 위에 5개 있어요. 그러면 위에 5개 있고 밑에 3개 있으니까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러면 원래 5개였는데 얘 때문에 2가 3개가 약분되니까 3개 빼면 2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위에 게 더 큰 경우에는 요때는 그냥 a의 m제곱 빼기 n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약분의 개념입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2가 5개가 이렇게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셨습니다. 2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원래 5개 있던 것 중에서 약분되는 3개가 사라지니까 걔를 빼고 2개가 남는다. 위에 2개가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m하고 n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하면 2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죠. 8분의 8이죠. 약분하면 뭐가 되죠? 이거는 1 남죠. 자,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얘는 1이라고 씁니다. 지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빼도 돼요. 얘도 빼서 2의 3 빼기 3에서 2의 0제곱하면 1 나오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하시는데요. 0을 빼고요. 밑이 0인 거 빼놓고 그냥 실수의 제곱은 실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지수법칙에서 쓰는 지수가 조건이 뭐죠? 자연수죠. 자연수는 아시다시피 1부터 시작합니다. 0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수에다 0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수법칙에서는요. 일단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m이 n보다 클 때는 그냥 빼면 되고요. 같을 때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더 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2의 3 나누기 2의 5제곱 하면 2의 5에 2의 3이니까 이번에는 밑에 남겠죠. 밑에 2개가 남죠. 그래서 요때는요.
A에 요 밑에 2개 남으면 5개에서 3개를 빼는 거죠. 원래 5개가 있었는데 3개만큼 약분되고 남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써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빼면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얘도 빼면요. 2의 세제곱 2의 3-5니까 2의 -2예요. 마이너스 2는 일단 자연수가 아니죠. 요거의 뜻은 정확한 뜻은 2의 제곱의 마이너스가 역수의 의미입니다. 2의 제곱의 역수. 그러니까 뭐 4분의 1 맞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역시 이것도 음의정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수는 자연수 1, 2, 3부터이기 때문에 0도 쓸 수 없고 음의정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지 그러니까 외워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얘는 이제 분수꼴로 바뀌는데 지수가 크기에 따라서 분자에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분모에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둘이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으면 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1이 될 것이고 위에 많으면 위에 2개 이런 식으로 2개가 남는 거고 밑에가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밑에가 남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3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 얘가 A의 m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해서 mn 하시면 안 돼요. 이건 m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세제곱이 둘이 있어요. 2를 3번씩 2번 곱했어요. 그러니까 2를 모두 6번 곱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지수법칙을 다수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건데요. 그래도 개념 설명이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B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A, B를 3번 곱하니까 A도 3번 곱하고 B도 3번 곱하는 거죠. 다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곱하기를 지수로 간단하게 거듭제곱꼴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쓰시면 되겠고요. 분수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꼴도 B분의 A, 예를 들면 B분의 A를 3번 곱하면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이런 식으로 곱하죠. 그러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분모 B도 3번, 분자 A도 3번 곱하니까 이게 각각 가서 B의 n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지수법칙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보기 같은 걸 보시면요. 보기 간단하게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xy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x제곱입니다. 자, 요 마이너스는 부호만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고 1을 생략한 거죠. 즉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겁니다. 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번 곱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문자화식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문자화식을 배울 때 뭘 배우냐면요. 숫자 1과 곱셈기호 있죠. 곱셈기호, 문자와 문자 사이 혹은 숫자와 문자 사이에서 곱셈기호는 생략한다라고 배운 게 있어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 생략돼서 얘도 3번이죠. 마이너스 1도 3번, x도 3번, 그 다음에 y 제곱도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은 그냥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니까 곱하면 되겠고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1인 생략하고요. x세제곱이고요. 얘 곱하면 y 6제곱이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 곱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요. 숫자 앞으로 갑니다. 3 앞으로 가겠습니다. x가 3개 있고 2개 있으니까 x가 모두 몇 개 곱해져 있죠? 5개 곱해져 있고요. y 6개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항식의 곱셈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항식의 곱셈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지수법칙 정리했고요.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은 이제 2가지를 이용하시죠. 방금 봤던 지수법칙 당연히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중요한 단어 전개 다 풀어 헤친 다음에 동량끼리 덧셈 뺄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y라는 여기 항 2개짜리 친구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항 3개짜리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x하고 y를 할 거고요. 그때 여기 보시면 여기서 a 아니면 b 아니면 c를 곱하겠죠. a, b, c를 곱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AX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BX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CX 나오겠죠. 한 3개 나옵니다. 여기서요 AY 나오고요. 여기서요 BY 나오고요. 여기서요 CY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의 항이 나오고요. 몇 개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인데 그걸 곱하기를 다 풀어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합으로 다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연습을요 밑에 걸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식을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x 더하기 1이고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입니다. 차근차근 전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이죠. 자, 1차하고 2차를 곱했기 때문에 최고차 항은 3차가 됩니다. 앞에 개수가 1, 1이기 때문에 3차이겠고요. 얘는 1차하고 1차 곱했죠. 2차 항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전개하지 마시고요.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1차고요. 2차고요. 다항식이 나오면 항상 그 틀을 먼저 생각하세요. 최고차가 개수가 얼마가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고 상수항은 얼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차 3x 그러니까 얘가 곱해지면 상수항이 안 나와요. 왜냐면 x가 곱해졌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게 최소한 1차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상수가 이제 활약을 할 차례죠. 1을 곱하나 마나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입니다. 이 다항식에서 맨 처음과 맨 끝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수항은 1하고 3에서 곱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상수끼리 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고차항도 제일 높은 차수끼리 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차 항과 상수항은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x 세제곱이고요. 이제 2차항 정리하겠습니다. 더하기 3x 제곱이고요. 1차항 3x하고 2x 있죠? 5x가 있고요. 더하기 3. 여기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색칠하는 건 안 하고요. 그냥 전개했을 때 최고차 항과 상수항만 따로 표시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다항식의 곱셈을 보는 눈을 자꾸 그게 구조 분석으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x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입니다. y 1차항이 있고요. 2x 빼기 3y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불편해서요. 앞에 2x 빼기 3y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 개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2x 세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y죠. 그리고 얘랑 얘랑 이제 곱할 차례죠. 얘랑 얘랑 또 곱하면 얘 차례예요. 마이너스 6, x가 2개, y가 하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3, 3은 9, xy 제곱입니다. 자, 또 이제 얘 차례죠. 얘 곱하면 2xy 마이너스 3y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씩 하기 귀찮아서 요걸 자리를 바꿔놓고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전 여기 더 깔끔해서 요걸 선호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풀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역시 이것도 최고차가 2x 세제곱입니다. 2x 세제곱 나오고요. 동량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죠. 더 이상 없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9x 제곱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쓰겠습니다. 얘 혼자 있네요. 9xy 제곱 쓰시고요. 얘 2xy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쭈르륵 전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로가 없어지면서 다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다란 다항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옆에 15쪽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개념 확인하기인가요? 네, 개념 원리 익히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곱셈은 아시다시피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죠. 우리가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1을 하나 같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죠.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해서 2, 3은 6, 6, 4, 24를 하나, 3, 4, 12 이 친구를 먼저 해서 둘이 곱해서 24가 나오나 같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A, B를 먼저 결합을 해서 먼저 해도 되고요. A, B, C 있을 때 B, C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분배 법칙이 중요하죠. 근데 분배 법칙 이미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A, B 더하기 C라는 요런 식과 요 식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A, B 더하기 A, C인데요. 중요한 건요. 인수분해도 분배 법칙입니다. 여기가 보실 때 여기가 AA 공통으로 있죠. 그랬을 때
A로 빼줘도 B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꾸로 A 더하기 B에 C가 여기 있었어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AC 더하기 BC가 됩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가로법칙이 성립하니까 굳이 가로를 안 쓰고 그냥 A, B, C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 참고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14쪽에 개념 정리. 우선 간단하게 여기서까지 곱셈 공식 안 나왔어요. 그냥 곱셈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다항식 곱셈은 중3 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장을 하고 여기서 어떤 게 더 추가되는가, 고등학교 때의 기본서에서는 어떤 게 더 추가되는가를 보시고 이제 그 추가되는 지점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15번 개념 원리 익히기인가요? 네, 그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